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 새희망 새 출발 시작합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속에서 또다시 새해 첫날을 맞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잠시 뒤면 첫 해가 떠오릅니다. 동해안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강릉 강문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동해안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동해안 해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백사장까지 모두 출입이 통제됐는데 올해는 이곳 강릉을 비롯한 일부 해변은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고 거리두기만 지킨다면 집단 감염 등의 우려가 적은 게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백사장의 모습을 보면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고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이미 이곳 동해안으로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대부분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업소도 만실입니다. 어제 이곳 동해안으로 오는 해맞이 열차도 모두 매진됐습니다. 동해안 자치단체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곳마다 직원을 투입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 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백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인파가 몰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일출 시간 30분 전이긴 한데 잠시 저 백사장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해가 뜨려면 30분 정도 남았는데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 직원들이 나와 거리두기를 유지하라고 안내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곳 강릉 앞바다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40분입니다. 일출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더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보다 한적한 곳에서 일출 감상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저희 YTN도 잠시 뒤 일출 모습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TV 화면으로 올해 첫 해돋이 모습 감상하시면서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새해 소망 기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 강문해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도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돋이 명소가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오전에는 맑은 날씨가 예보돼서 첫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제주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새해 첫 해돋이 분위기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사계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뒤면 해가 떠오를 텐데 그곳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이곳은 조금 뒤면 이민년 새해 첫 해돋이가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수평선이 새빨갛게 물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분 정도 뒤면 이민년 새해 첫 해가 수평선 위로 힘차게 솟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은 조금씩 이민년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나온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차 안에서 기다리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4명 이하씩 모여서 해가 뜰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체감 기온이 영하에 머물러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첫 해돋이를 보러 나오는 사람의 발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사계해변은 새해 첫 해돋이 예상 시각이 아침 7시 38분입니다. 제주 동쪽에 있는 성산 일출봉은 이곳보다 조금 빠른 아침 7시 36분입니다. 다행히 오전까지는 맑은 날씨가 예보돼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도 제주 지역 새해 첫 해돋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취소가 됐는데요. 성산 일출봉에서는 비대면 행사로 일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라산 야간 산행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네,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남산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척 한산합니다.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8시 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날씨도 무척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9.8도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민년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에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인 울산 간절곶이 7시 31분, 강릉 경포대가 7시 40분에 힘찬 새해 첫 해가 뜨겠고요. 서울은 오전 7시 47분에 새해 첫 밝은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지금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낮부터는 강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1도, 광주 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의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인한 호랑이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올 한 해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유다현이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섰던 한 해를 떠나보내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좀 더 나은 2022년 새해를 소망하는 이들을 황보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하 14도의 안치실 냉동고 안에 고 이해람 공군 중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상관의 성추행으로 딸이 세상을 등진 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부실수사한 그런 그 관계자들 1차 가해자 확실하게 처벌을 받을 때까지 받고 나면 그때 우리 희람이를 따뜻한 곳으로. 산업 현장에선 꽃다운 청년의 꿈이 아스러져 갔습니다. 지난해 4월 평택항 부두에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 해가 바뀌어도 아들은 23세 머물러 있듯 산업 현장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대재해 기업들은 거기에 당하는 벌을 주시고.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고 김동식 소방경의 안타까운 순직과 함께 열악한 노동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란 말이 식상할 정도로 사고가 빈번하지만 새해에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 이후에 화재 예방 3법이 재개정되긴 했지만 매번 법규 손질에 나서기보다는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LH 직원 투기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타올랐습니다. 새해엔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서울에서 산지 한 10년 이상 됐는데 아무래도 그 집을 이렇게 마련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그 집값이 훨씬 많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위기로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올해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기대해봅니다.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힘들지만 좀 더 정부 시책에 잘 위기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제도 나오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조금 더 힘써서 새해엔 최소한 마주보고 수업하고 대화할 수 있길 기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대면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MT를 가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간호학과를 온라인 실습으로 요새 실습을 많이 하는데 직접 병원으로 가서 실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픔과 절망이 가득했던 지난해. 올해는 치유와 희망으로 채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좀 더 밝은 세상이 와서 전 국민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에도 무거운 고민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대남 대미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폐막된 전원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진행돼 역대 최장기간 전원회의로 기록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등 모두 6개 의제가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 결론이나 보고서로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할 걸로 관측됩니다. 네, 검은 호랑이를 뜻하는 이민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둥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부터 첫 수출기를 연 화물기까지 새로운 시작의 순간들을 부장원 기자가 전합니다. 시계바늘이 0시를 가리키자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월 1일 0시 0분 딸 3.44kg으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태명, 꾸물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안아보지는 못하지만 건강한 울음소리에 아빠는 감사하기만 합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딸이 있는데 만지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회복하고. 비슷한 시각 서울 청량리 도매시장에선 올해 첫 딸기가 선을 보였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아요, 이게. 2년 가까운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는 위로의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용기 잃지 마시고. 새해 첫 수출 화물기도 6년 연속 수출 5천억 달러의 꿈을 싣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2022년 신년에는 수출 화물이 더욱 늘어나고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와 세계 각국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코로나로 해돋이 열차는 운행되지 않았지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새해 첫 열차의 설렘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가족에 좀 소홀했었는데 동생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좀 더 가족과 더 활발하게 행복하게 더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용맹함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이민년의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나라마다 새해를 맞는 시간이 다릅니다. 아직 해가 바뀌지 않은 미국은 연말에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대에 이르는 등 새해 초에도 감염자 확산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조 바이든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까지 확대해서 대응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미국의 표정 알아봅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미국은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아직 2021년일 텐데요. 아직 오전이긴 하지만 미국의 연말연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워싱턴이 있는 이곳 미국 동부는 현재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5시를 막 넘겼습니다. 새해가 밝기까지 7시간가량 남은 건데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성탄절 즈음부터 겨울철 휴가 시즌에 돌입했으며 오늘부터 연말 연휴입니다. 성탄절부터 이곳 워싱턴 DC 거리는 사무실 건물과 회사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새해맞이 행사는 강행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해맞이 행사가 뉴욕 맨하튼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리는 신년 행사인데요. 통상 수십만 명이 모였었는데 지난해에는 인파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올해는 관람객을 15,000명 수준으로 제한해 이뤄집니다. 뉴욕시 측은 대유행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은 연말에 감염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새해에도 코로나 대응이 미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 100일 안에 1억 명을 접종시키고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성인 70% 이상을 접종해 집단 면역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100일 약속은 지켰지만 7월 4일 약속은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백신에 대해 확신적 거부자들이 7천만 명에 이르면서 접종 확산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또 여름철 확산 이후 줄어들었던 감염자는 겨울철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던 지난해 초 확산을 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새해에도 코로나19 대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백신 접종을 확대해 중증과 사망 위험을 줄여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서둘러 추가 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승인하는 등 대다수 국민이 추가 접종까지 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사라져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미국인들의 새해 1순위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의 새해 소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Next year, I hope we can go back to regular things. Like I hope we don't have to wear these masks anymore because it's so hard to breathe when you're walking around. And I hope that we can all just advocate and promote each other getting the vaccine and also staying safe or just wearing our masks. 네, 미국도 2022년을 맞게 되는데 2022년 미국의 중요한 정치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첫 해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과 공급망 실패에 따른 물가 급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적어도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후반기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 정부부터 이어져온 중국과의 갈등과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두고 벌어지는 불거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갈등도 산적한 현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바이든 정부의 북한 핵 문제 관여와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2021년 4월 정책 검토를 끝내고 바이든 정부가 실용적인 접근법에 대북 정책을 내놨지만 북한의 답변이 없어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새해와 함께 돌파구가 마련돼 활기찬 협상 등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파력 강한 코로나19의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해맞이 행사 자체를 취소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극복의 염원을 담아 불꽃놀이 등으로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 남반구 태평양의 자리에 비교적 일찍 새해를 맞이하는 호주 시드니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을 때마다 탄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가 아예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극복의 소망을 담아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시드니 새해맞이 행사에는 무려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이지만 올해는 그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도 새해를 축하하는 빛의 쇼가 펼쳐졌습니다. 328m 높이의 스카이타워와 하버브릿지 상공에 LED 조명 9만 개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연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최다 발생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유럽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각국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준비하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Para un 2022 con mucho más ánimo y que vayan saliendo mejor las cosas, que no perdamos nunca la esperanza. Feliz año.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도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문화행사와 불꽃놀이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공연 출연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구경하는 주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공연을 촬영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가 잇따르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습니다. 사적 모임 4명,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등 일부 조치는 강화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됩니다.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에도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위험이 고려됐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영향을 반영해 확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 1월 20일쯤 12,000명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환자가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완화하면 18,000명까지 환자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모임 인원 제한보다 영업시간 제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반발에도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그대로 유지하게 된 이유입니다. 모두 함께 2주간 더 노력하면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행 규모는 3~4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아래로 감소할 것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일부 방역 조치는 강화됩니다. 그동안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앞으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2,003곳이 대상으로 준비 기간을 고려해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 기간 일주일이 부여됩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필수 이용 시설이지만 식당, 카페와 달리 미접종자 1인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의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이런 이 상점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적인 이용에 있어서는 다른 대체적인 수단들이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10시 영업 제한을 없애는 대신 밤 9시까지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3시간에 달하는 상영 시간을 고려한 조치로 영화나 공연이 끝나는 시간은 자정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북적이는 거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진 데다 거리두기마저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은 집단 소송 준비에도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붐볐을 서울 홍대 입구역 앞 거리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 음식점 안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겨우 조금씩 돌아오던 손님들의 발길은 거리두기 재개 이후 다시 뚝 끊겼습니다. 기대했던 연말 특수는 물 건너갔다고 식당 주인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코로나 전에 뭐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먹고 마시면서 즐길 거리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못 나오게 하고 막아버리니까. 헬스장도 힘들긴 마찬가지. 방역 패스에 밤 9시 영업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새해 맞이 신규 회원 모집조차 녹록지가 않습니다. 직장인분들 이제 등록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해드리고 이런 이제 이벤트를 마련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렸죠. 마스크 많이 쓰고 잘 쓰고 오히려 뭐 식당, 카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마스크를 오히려 사실 못 벗어서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재래시장 상인들은 거리두기 조치가 설 연휴까지 이어질까 노심초사입니다. 대목을 하면 미리서 돈을 갖다 줘야 되거든. 근데 물건 뛸 돈이 없어 지금. 대목 전에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에 연말연시를 앞두고 재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게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서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2년이 가까이. 근데 그 동안에 소위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자영업자 집단 휴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집단 휴업이 성사된다면 다음 주 자영업 단체장들이 모여 집단 휴업 기간과 방식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또 해가 바뀌며 코로나19 사태는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집단화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68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581명 적습니다. 수도권이 2,574명, 수도권 외 지역이 1,19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면서 적용 시기를 오는 3월로 한 달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만 12살에서 18살 청소년도 학원이나 독서실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또 청소년 방역 패스제 시행을 오는 3월 1일로 연기하면서 계도 기간을 1개월 부여해 3월 한 달간은 위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 대상과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골목의 작은 돈가스 가게, 4인 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 제한 탓에 손님이 뚝 끊긴 지 오래입니다. 단체 도시락 판매로 활로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각종 연말 행사마저 취소되면서 빈 포장 용기만 쌓여갑니다.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밀린 월세와 직원 임금은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통 15평 뭐 이렇게 되면 임대료 180, 150 이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월 매출이 500만 원 안 돼가 천지거든요. 그럼 자기 임금도 못 가져가는데. 정부가 방역 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4분기와 새해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500만 원. 일단 대출 형식으로 먼저 돈을 주고 손실액 정산은 나중에 하는 방식입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3분기 신속 보상을 받은 70만 곳 가운데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55만 곳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선지급 방식이 받아들여진 걸 환영한다면서도 그 대상과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간 행정명령을 따랐을 때 우리는 그만한 어떤 안정적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 않았다. 뭔가 할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통장이나 모이는 다 빚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또 그때그때 쌈짓돈을 푸는 형태가 아니라 상가 임대료나 고용유지 분담금처럼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가장 먼저 퍼진 남아공에서 유행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새해를 맞은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번지고 있는 미국은 이달에 정점을 보이겠지만 대부분 증세가 가볍고 먹는 치료제도 공급될 예정이어서 일상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가량 급감하자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지난해 11월 발생 4주 만에 정점에 도달한 뒤 2주 만에 급속히 감소세로 전환한 겁니다. And because below that peak, clinical manifestations have not led to a significant change in the hospital load.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영국에서는 이 변이에 감염되면 입원 위험이 델타 변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와는 달리 이젠 일상을 대부분 회복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articularly about Omicron and the growing numbers in hospitals, we can say one thing with certainty. Our position this December the 31st is incomparably better than last year. 오미크론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미국은 이번 달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 감염이 정점에 이른 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 면역과 백신 접종 증가로 오미크론 증세가 비교적 가벼워졌고 먹는 알약, 치료제 공급을 눈앞에도 유행이 금세 꺾일 수 있다고 CNN 방송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경우 젊은 층 인구가 많고 더운 계절이어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상황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1월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새 코로나 대응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정부가 전망하는 새해 우리 경제 기상도는 비교적 쾌청합니다. 3.1% 성장하고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여전히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코로나19 사태 3년째. 새해 한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3.1%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칫덩어리는 물가 상승과 고용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국내 물가는 2.2%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용률은 적극적인 재정 덕분에 지난해보다는 높겠지만 66.9%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믿을 것은 수출입니다. 견인차는 반도체와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입니다. 정부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서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로 이끌며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도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를 이루며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차질을 빚고 있고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적해서 정부 전망대로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새해 첫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과 달리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황을 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가 상시화가 됐다 그래서 뭐가 노말이고 옛날처럼 뭐 이런 생각은 이제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이 변화에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게 노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경영자 총협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새해 경영 기조를 현상 유지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인 이민년, 한국 경제는 범의 매서운 발톱처럼 무서운 코로나 사태의 먹구름에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처음 줄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나라 살림도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정부도 출산 지원책을 내놨지만 인구 위기에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산부인과에 더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1년에 한 190여 건 되었는데 점차 감소되면서 2001년도에는 10건 이하로 감소. 산후조리원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채우는 방은 15개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12개? 한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정부 전망보다 8년이나 빨리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뒤면 5천만 명 아래로 내려가고 50년 뒤면 3천만 명대까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준다는 건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수는 뚝 떨어져 50년 동안 2천만 명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돌봐야 할 고령층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며 노년 부양비는 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나랏빛도 생산력을 뛰어넘어 50년 뒤엔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 GDP의 1.8배를 넘게 됩니다. 이제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그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인구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개 70살가 넘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일할 사람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우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지만 기업 반발에 세대 갈등까지 시행은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출산율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껏 출산 장려금 등의 단순 지원책은 영명대 출산율이 보여주듯 지난 15년간 200조 원 넘게 쓰고도 실패했습니다. 현재의 고용이나 주거, 교육 여건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이나 출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일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보고 결혼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돈 몇 푼 주는 거, 이 정도 정책 갖고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할 사람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가 빼앗길 것 등을 우려하는 국내 반발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살펴봐도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젊은 일꾼을 풍족하게 하는 묘수는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 2016년 갑자기 폐쇄된 개성공단은 꽉 막힌 남북미 관계 속에 진전 없이 또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입주 기업들은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질 거란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개성공업지 위에 들어와 있는 남측 인원들을 전원 처방한다. 그걸 두고 나오는 것이 안타깝고 많은 근로자들이 넘어오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개별 차량을 타고 통과하고 있어서 개성을 오가는 길이 막힌 지 벌써 7년째입니다. 누구보다 이 상황이 답답한 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업체 대표들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 찾은 남북 출입사무소. 자유롭게 오가던 기억이 생생한데 굳게 닫힌 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3번, 4번씩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바빴던 공간이었거든요. 산업활동은 한 거지만 서로 정을 주고받는 공간이었거든요. 기업 125곳 가운데 50여 곳은 대출 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개성에 있는 공장의 상황을 알 수 없어 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으로 겨우 협력업체에 빚을 갚아가며 버티고 있지만 정부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상황이 더욱 나빠진 만큼 기존의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 꽉 막힌 북미 사이까지 얽히면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부분적으로라도 풀려야 되는 점,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협력이 광범위하게 북한과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새해에는 기업들 상황도 남북관계도 나아지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내 회사, 내 인생 전부가 갇혀있는 그곳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제2의 실향민이 돼 있어서 우리 기업인들을 현 정부는 하루빨리 구해줘야 합니다. 지금 기업인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2022년이 밝았습니다. 마스크도 벗고 아주 활기찬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호랑이처럼 뭔가 기운이 불끈 솟고 다시 희망찬 새해를 꿈꿀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방역 잘 지키시고 그래서 꼭 코로나 이겨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꿈꾸시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빌겠고요. 호랑이 기운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새로운 해를 기분 좋게 여셨으면 좋겠어요. 해피 뉴 이어. YTN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용의 혀를 닮았다고 해서 용설란이라고 불리는 꽃이 있습니다. 네, 쉽게 볼 수 없는 꽃인데 최근 개화를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좋은 징조라며 꽃을 보면서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상에 지친 또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는 치유 정원.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정원에서 눈에 확 띄는 독특한 모양의 꽃이 있습니다. 아가베 아테누아타. 다육식물의 일종인데 멕시코가 원산지입니다. 동양에서는 용의 혀를 닮았다고 해서 용설란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여우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여우꼬리 아가베라고도 불립니다. 방송에서만 봐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용설란은 쉽게 꽃을 볼 수 없어서 100년에 한 번 핀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과 함께 센츄리 식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설란은 평생 딱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꽃입니다. 이 용설란에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10월 말쯤.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몇 년간이나 키우던 것을 저희가 이쪽으로 한 9년 전에 옮겨 심어서 지금 개화를 한 겁니다. 보기 힘든 행운의 꽃이 피었다는 소식에 꽃 구경 겸 새해 소망을 기원하러 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애들도 열심히 잘 살고 다 손지들도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빌었어요. 정읍 씨는 더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용설란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설 연휴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치유 정원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은 아니거든요. 몇십 년 만에 꽃이 피는데 지금 보시면 반달래 모양으로 아주 크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꽃이 피니까. 현재 개화 상태는 3분의 1가량. 이민년 새해 벽두에 더 활짝 피어날 용설란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 가슴 속 코로나 우울감을 조금이나마 날려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제 곧 올해 첫 태양이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네, 올해 직접 해를 보러 가지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YTN과 함께 첫 해 감상하시면서 새해 소원 빌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서서히 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사계 해변 그리고 강릉 강문 해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계 해변 화면 보시면 섬 2개가 보일 텐데요. 형제섬이라는 섬입니다. 저 형제섬 사이로 올해 첫 해가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022년 이민년 첫 해가 떠오르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 첫 일출은 좀 각별하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 YTN과 함께 이렇게 첫 해가 떠오르는 순간 함께 하시면서 올해는 더욱 힘차고 활기찬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구름 사이로 해가 조금 가려져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형제섬 사이로 지금 해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태양이 바다 위로 고개를 점점 내밀고 있는데 힘차게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릉 강문 해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강릉의 모습을 오른쪽 하단의 모습인데요. 네, 강릉에는 이미 태양의 모습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구름 너머로 태양이 절반 정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바다와 함께 어우러지는 태양의 모습이 정말 멋지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름 위로 한 반 정도 올라온 태양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2022년 이민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은 첫 태양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7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아쉬움들 그리고 걱정들 잘 털어내시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웃을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강릉 갓바다의 해돋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돋이 명소가 폐쇄되면서 직접 일출을 보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 지금 보고 계신 현장 생중계 화면으로 아쉬움 달래시면서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제주 사계 해변 그리고 강릉 강문 해변 첫 일출 모습을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양쪽 해변에서 모두 올해 첫 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저희와 함께 화면 보시면서 첫 해 소망도 빌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해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죠. 추운 날씨 속에서도 2022년의 첫 태양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수평선 위로 둥근 해가 붉게 떠올랐는데요. 길어지는 코로나19와의 싸움 때문에 많이 지치시겠지만 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모쪼록 안 좋은 일들도 다 털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원하는 일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대보다는 정체가 조금 짧아지긴 했습니다. 지금 부산 외곽선 부산 방향으로 기장분기점 부근 지나기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역시 영덕 방향으로 영덕 나들목 부근에서 부분적인 정체가 8km 구간 이어집니다. 영동선 상황은 어떨까요? 강릉 쪽으로 면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영하권의 추위 때문에 도로 곳곳이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속 운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이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인제 부근에서 7km 구간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일 때 포함해 전 구간 차간격 넉넉히 두고 지나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과 이어지는 노선 상황은 어떨까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자주 막히는 구간이죠. 양재 부근 지나기 크게 어렵지 않겠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시구간이죠. 잠원 일대에서 소통 상태 원활합니다. 충청권 진입해서도 막히는 구간은 없지만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60초 뒤에 새희망 새 출발 이어집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제곱미터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003곳에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곳은 출입 관리가 어려워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방역 위험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유의 필수적인 시설이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 일주일을 부여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제가 결국 한 달 연기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중고생들은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신 안전성 논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청소년 백신 패스제. 결국 시행은 하되 시작 시점을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한 달 늦췄습니다. 백신 접종을 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중고생들은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학원이나 독서실은 물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다중 이용시설도 갈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은 과태료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4월부터 위반하면 성인 방역 패스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엔 300만 원, 개인에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학원의 경우엔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 증명을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제 시행을 앞두고 백신 접종이 늘면 새학기에는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학 시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백신 접종률이라든가 오미크론의 감염 확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의 방역 지침을 보완하고. 하지만 일부에선 학원에 가려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58만 명을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체 집계 결과 현지 시각 30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58만여 명에 달하며 하루 전 세워진 최고 기록인 48만 8천 명을 넘겨 새 기록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도 2주 전보다 181% 증가한 34만 4,543명으로 집계되며 역시 새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또 사상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등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현지 시간 31일 23만 2,200명이 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사흘 연속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18만 9,846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했고 신규 사망자는 20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4만 4,243명으로 집계돼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오미크론 1일 확진자 수가 4만 56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2022년 새해 중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 연휴 대이동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오미크론 감염자까지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중국 선전에서 박준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사실상 춘제 귀향 행렬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거리 자체가 썰렁합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찍부터 고향 방문 자제를 공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今年过年的时候我不准备回老家过年再加上我们周边还是有一些疫情的出现那为了减少疫情我们会响应政府和国家的号召是 도시간 이동도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만 기차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고 다중시설에 입장하거나 대중교통을 탈 때도 휴대폰 앱을 통해 건강증명서와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앞둔 베이징은 14일 이내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 지역의 외부인은 엄격히 통제하는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然后昨天的话就已经去医院做了这个核酸检测，因为坐高铁要48小时的核酸检测报告。 48시간 이내 핵산 검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코로나 발생 이후 어제까지 저는 총 30차례 핵산 검사를 했습니다. 철저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중국 시안시는 도시 전체를 전면 봉쇄하는 등 강력한 방역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경제가 조금이나마 풀릴까 기대했던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연말 연시에 좀 바빠야 되는데 오미크론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지 손님이 좀 지금 많이 준 상태고요. 예년에 비해서 한 30-40% 정도는 손님이 준 상태입니다. 벌써 2년째 귀향길도 반납하고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 모두의 노력이 모여 내년 설에는 가족과 함께 풍성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YTN 월드 박준희입니다. 코로나19로 영화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개봉 예정작들이 줄줄이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영화들도 있습니다. 모레인 3일부터는 마지막 상영을 저녁 9시에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소 완화했는데 극장가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한 호텔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7쌍의 사랑 이야기. 해피 뉴 이어. 한지민, 이동우, 강하늘, 유나 등 14명의 화려한 배우들이 한 영화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촬영한 영화는 더 거세진 코로나19를 뚫고 개봉했습니다. 방역 지침이 좀 강화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에 코로나가 없는 청정 지역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새해 포문은 범죄 영화 경관의 비가 엽니다. 상위 1% 계층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로 독전에 이어 경찰 연기에 나선 조진웅, 기생충에서 연기 변신을 한 최우식이 함께 호흡했습니다.
인물의 심리가 상황을 움직이는 그런 영화의 대표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캐릭터들 보는 재미들이 좀 있지 않을까. 보기 드문 여성 액션 영화 특송입니다. 도심을 질주하는 자동차 추격전에 주력했습니다. 최근 갑상선 유두암 수술을 받은 주연 배우 박소담에 대한 제작진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면서 이제 매일 촬영에 임해줬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박소담 배우가 주연을 맡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극찬으로 더 유명해진 일본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 3시간 분량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 각본상 등 해외 영화제 수상이 잇따르고 있어 기생충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와 함께 아카데미상 국제 장편영화상에서 경합하는 램도 개봉했습니다.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 흥행에 힘입어 12월 극장 관객 수는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예술인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예술인 14개 분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우선 예술 활동으로 인한 개인 수입이 전혀 없다는 예술인이 41.3%에 달했습니다. 3년 전에 28.8%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전체 86.6%는 예술 활동으로 지난해 1,2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 겁니다. 한 해 평균으로 봐도 예술 활동 수입은 지난해 755만 원으로 2017년에 1,281만 원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예술인 가구의 총 수입은 평균 4,127만 원으로 2017년에 4,225만 원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쳐 예술인이나 가족들이 다른 돈벌이에 나선 걸로 분석됐습니다. 예술 활동 자체도 크게 줄었는데요. 평균 작품 발표 횟수가 지난해 3.8회로 코로나 이전인 2017년 7.3회에 비해 3.5회, 48%가 줄어든 걸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예술 활동을 위한 계약 체결은 늘었습니다. 계약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4.3%로 2017년보다 7.6%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부당한 계약을 맺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함께 늘어서 2018년보다 1.6%포인트 높은 11.2%로 집계됐습니다. 서면 계약을 할 때 정부가 가장 권장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를 활용한 사례는 2018년에 44.7%보다 21.3%포인트 상승한 66%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속에서 또다시 새해 첫날을 맞는 건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서울에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유다현 캐스터. 네,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밝은 해가 떠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시간대에 방송을 했을 때만 해도 어둑어둑해서 앞이 보이질 않을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밝은 해가 떠올라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도 코로나19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반까지 이어지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그리고 충북 북부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낮부터는 강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도, 광주가 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니까 기분마저 좋아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올 한 해 밝고 그리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유다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수평선 위로 붉은 첫 해가 떠오른 동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강릉 강문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동해안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는데요. 오늘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몰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민년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한 인파가 참 많이 몰렸습니다. 잠시 저 바다 위 이 수평선 위로 떠오른 높게 떠오른 첫 해 잠시 보시죠. 지금은 백사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몰려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일출 해가 막 뜰 때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 해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해변 백사장 출입까지 통제됐었는데 올해 이곳 강릉을 비롯한 일부 동해안 해변은 이렇게 백사장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이고 거리두기만 지킨다면 집단 감염 등의 우려가 적은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동해안에는 해돋이를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참 많이 몰렸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업소는 만실이고 어제 이곳 동해안으로 오는 열차도 모두 매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는데요. 이곳 백사장에도 한때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마스크 착용 모두 잘 하고 있었습니다. 실외 드넓은 백사장에 인파가 몰리긴 했지만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해돋이 보시고 실내 음식점이나 관광지 들리실 때 개인 방역 수칙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 강문 해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항만 물류인데요. 네, 지난해 부산항 물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다 더한 목표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부산신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재호 기자. 네, 부산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항의 항만 물류 성장세가 올해도 계속될 거라는 건데 이 부산항의 경쟁력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 인접해 있어 환적 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시설과 장비, 그리고 세계 주요 항만과의 원활한 연계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환적 화물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환적 화물은 최종 목적 항구에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갈 수 없거나 또 다른 상황 때문에 다른 항구에 화물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환적 화물은 부두에서 바로 다른 배로 옮겨 싣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반면에 하역뿐 아니라 선적 과정도 거쳐 항만 운영사로서는 수입이 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항만마다 환적 화물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환적 화물 처리량이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부산항의 물동량 얼마나 될까요? 네, 부산항만공사에서 내놓은 예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3.5% 상승한 2,359만 TEU입니다.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가 1TU니까 올해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359만 개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1TU의 환적 화물을 처리할 때 약 15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한해 수입이 환적 화물 처리로만 1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교역 국가의 항만 운영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신규 터미널을 만들어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등 개장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여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신항에서 YTN 손조입니다. 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도 조금 전에 떠올랐는데 저희가 서울과 강릉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주에서도 솟아오른 새 첫 해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해돋이 소식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사계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주에도 새해 첫 해가 바다 위로 떠올랐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이곳도 조금 전 보신 강릉에서처럼 제주에서도 이민년 새해 첫 해가 수평선 위로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는데요. 해돋이를 보러 나온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 모두 감탄했습니다. 환호성이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붉게 타오르는 해를 보면서 나들이객들 저마다의 소원을 하나씩 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나들이객들은 일부는 차에서 보기도 하고 밖에 나오더라도 개인방위 수칙을 대부분 잘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사계 해변에 올해 첫 해가 떠오른 시각은 조금 전인 아침 7시 38분인데요. 바다 위에 떠있는 형제섬 주변을 붉게 물들이며 새해 첫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맑은 날씨도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돋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에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은 호랑이인 올해 이민년 새해를 맞아 시청자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새해에 치러지는 대선이 이제 꼭 6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거 대선을 보면 앞으로 67일 동안에도 지지율은 계속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선 후보를 확정하면서 20대 대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반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의 치열한 경쟁과 승복, 후보 확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누린 겁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그 효과가 사라지며 양강 접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의 허위 경력 의혹에 당내 갈등까지 불거지며 지지율은 출렁였습니다.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3의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전체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약간의 상승세를, 윤석열 후보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60여일. 5년 전 19대 대선 같은 시기 여론조사를 살펴봤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32%였고 안철수 후보는 9%, 홍준표 후보는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에는 안 후보가 하락하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2, 3위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선 60여일을 앞둔 시점 당시 박근혜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 25%, 문재인 후보는 22%였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뒤바뀌었고 안 후보는 단일화를 거쳐 사퇴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치솟았습니다. 최종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긴 했지만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는 60여일 전 18%포인트가 아니라 3.6%포인트였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그 어떤 대선보다 변수가 다양하고 부침이 심할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윤석열 후보의 가족 수사 등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완주를 강조하지만 후보 단일화나 정책 연합 등 다양한 합종 연행도 성사될 수 있습니다. 과거 대선이 보여주듯 60여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과 해명, 실수, 그리고 지지 선언과 단일화, 토론 등을 거치며 지지율은 여러 차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새해 첫날 부산으로 내려가 대한민국 수출입 전초기지인 부산 신항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곧장 부산 신항으로 내려가 오후부터 지방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후보는 첫 출항에 나서는 초대형 국적 원양 선박의 선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산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경남 양산의 통도사를 방문해 대웅전을 참배하고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새해 첫 일정으로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새벽 0시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아 항만 근로자를 격려하고 애환을 들었습니다. 윤 후보 선대위는 경제발전의 견인차이자 대외교육의 최전선 현장에서 새해 첫 민생행보에 포문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새해 아침 첫 일정으로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선대위 신년 인사와 전체 회의를 가진 뒤 공약을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줄 플랫폼을 소개하는 공약 언박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전태일 열사 등의 묘역이 있는 마석 모란공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파주 보광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전에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난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을 참배하고 새로 개통한 이천 충주선 KTX를 타고 충주로 이동해 새해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역대 최장으로 닷새 동안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와 대외사업에서 견지할 원칙적 문제를 제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전원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대외 메시지는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조금 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매체들을 통해서 닷새 동안 진행된 연말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사업 방향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전원회의 결과에 어떤 대외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됐는데요. 북한은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와 대외 사업에서 견지할 원칙적 문제와 또 전술적 방향을 제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밝혀온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기조가 다시 한번 강조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북한이 대남 대미 관계 방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새해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대외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대신 농업과 경제 부문은 상세히 소개하면서 내치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대하고도 중요한 올해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모두가 자각하면서 무겁고도 책임감 있는 고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새해에도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빈틈없이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19 위험이 감소할 때까지 국경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식 서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폐막된 전원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진행돼 역대 최장기간 전원회의로 기록됐는데요. 전원회의 결론이나 보고서로 대체로 1월 1일에 진행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그림이나 부적 등에 새겨져서 나쁜 기운, 즉 액을 막는 수호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민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용맹함과 기운이 널리 퍼져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봄은 얼숭덜숭. 조선 후기 어린 남자아이들이 쓰던 호건입니다. 호랑이 호자 그대로 호랑이의 눈과 눈썹, 수염을 수놓았습니다. 호건은 병이나 사고 같은 액을 막고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처럼 호랑이는 예로부터 나쁜 애군을 막고 사람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혼례를 마친 신부가 시댁에 타고 가던 가마 위에 호랑이 가죽이나 덮개를 씌웠고 상여 장식에도 사용돼 저승 가는 길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습니다. 천연두를 호환 마마로 부를 만큼 호랑이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든든한 수호신으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소원을 들어주고 나쁜 것을 물리쳐주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호랑이는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제대회를 알리는 마스코트였습니다. 호랑이는 예전부터 용맹함 때문에 우리 민속에서 마을을 지켜주거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소시적 역할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품으로 꾸렸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호랑이의 상징적 의미는 궁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는 사신 중 하나인 백호 석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서쪽의 나쁜 기운을 막는 역할입니다. 궁궐을 보호해주고 임금님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 국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의 용맹함에 기대어 액을 막고자 했던 그 옛날 조상들의 희망처럼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수호신이 돼주길 시민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아직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불길과 함께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외에 추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소수의 관리 인력만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준비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호랑이띠 장병들이 새해 결의를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든든하게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육군은 드론과 로봇, 첨단 장비로 전투력을 보강해 새해 더욱 강력한 국방을 약속했습니다. 육군은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용맹하고 힘찬 호랑이 기세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의 2,800톤급 신형 호위함 서울함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수호로 새해 첫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필승 해군으로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굳건히 수호하겠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도 출격해 새해에도 빈틈없는 영공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회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은 대한민국의 하늘과 우주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해병대의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기동성을 뽐낸 데 이어 해병대원들이 레펠 하강을 하며 전투력을 과시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해병대는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용맹하고 힘찬 호랑이의 기사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를 믿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띠 장병들은 새해에도 호랑이처럼 힘차고 용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2022년 우리 군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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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이승윤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달력에서 가장 먼저 빨간 날을 찾아보게 되죠.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올해 쉬는 날, 지난해보다 이틀이 더 많은 118일입니다. 오는 설에는 닷새간의 황금 연휴도 예정돼 있는데 올해 빨간 날과 연휴를 오선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년 임입년 새해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67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일요일 52일에다 국경일, 명절 연휴 등 19일을 더하면 71일이지만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해야 합니다.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추석 다음 날, 한글날과 성탄절입니다. 아쉽게도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이틀이 공휴일로 추가됐습니다. 올해 토요일까지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 휴일은 모두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늘어났습니다. 주 5일제 근무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모두 6차례입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로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3일과 4일에 휴가를 내면 최대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또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도 3일 연휴로 주 4일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지방공휴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공서 휴일 규정에 준용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민간 기업이 확대됩니다. 지난해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체 공휴일 유급 휴일을 보장했는데 올해부턴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용의 혀를 닮았다고 해서 용설란이라고 불리는 꽃이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꽃인데 최근 개화를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좋은 징조라며 꽃을 보면서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상에 지친 또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는 치유 정원.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정원에서 눈에 확 띄는 독특한 모양의 꽃이 있습니다. 아가베 아테누아타. 다육식물의 일종인데 멕시코가 원산지입니다. 동양에서는 용의 혀를 닮았다고 해서 용설란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여우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여우꼬리 아가베라고도 불립니다. 방송에서만 봐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용설란은 쉽게 꽃을 볼 수 없어서 100년에 한 번 핀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과 함께 센츄리 식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설란은 평생 딱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꽃입니다. 이 용설란에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10월 말쯤.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몇 년간이나 키우던 것을 저희가 이쪽으로 한 9년 전에 옮겨 심어서 지금 개화를 한 겁니다. 보기 힘든 행운의 꽃이 피었다는 소식에 꽃 구경 겸 새해 소망을 기원하러 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애들도 열심히 잘 살고 다 손지들도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빌었어요. 정읍 씨는 더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용설란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설 연휴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치유 정원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은 아니거든요. 몇십 년 만에 꽃이 피는데 지금 보시면 반달래 모양으로 아주 크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꽃이 피니까. 현재 개화 상태는 3분의 1가량. 이민년 새해 벽두에 더 활짝 피어날 용설란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 가슴 속 코로나 우울감을 조금이나마 날려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울릉도에 1m가 넘는 큰 눈이 왔습니다. 섬 전체가 하얀 눈에 덮여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졌지만 교통 통제 등 주민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도가 동화 속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우뚝 솟은 봉우리부터 항구에 묶인 어선까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릎 넘게 눈이 쌓이면서 어디가 길이고 또 어디가 건물인지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설경의 백미는 나리분지, 울릉의 유일한 평지와 최고봉인 성인봉이 만나 장엄한 풍광을 연출합니다. 자주 끊기는 백길 탓에 설경을 눈에 담기 어려웠지만 올해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설국 울릉도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좀 더 특별한 곳으로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울릉도를 선택했는데 그렇게 눈까지 많이 오니까 진짜 완전 특별한 신혼여행이 된 것 같아서 추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큰 눈에 익숙한 울릉 주민들이지만 생활하기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사가 급한 구간은 도로 통제가 잇따랐고 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민들은 바닷물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빠르게 눈을 녹입니다. 일단 우리는 섬이니까 바닷물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이제 물탱크 해갖고 그걸 살수를 합니다. 돌에다가 살수를 하면 눈이 자연적으로 다 녹거든요. 70~80%는 거기에 의존하고 나머지 이제 제설 차가지고. 눈발이 잦아들면서 울릉도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해제됐고 통제된 도로도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지난해 문학을 주제로 전국 첫 박람회를 연 전남 목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에 이은 쾌거인데요. 구한말 3대 항과 6대 도시의 영화를 누렸던 목포시는 문화로 제2의 개항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낭만 항구 목포에서 펼쳐진 문학의 향연. 코로나 대유행에도 철저한 방역 속에 1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목포는 처음 와봤는데 주제관도 갔다 왔고 근대관도 가봤는데 저한테 좋은 경험,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는 한국 극예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우진과 최초의 여성 장편 소설가 박화성 등을 배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을 주제로 한 첫 박람회 개최 등 20여 개 세부 사업에 힘써온 목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를 주제로 해서 새로운 개항을 하겠다. 그래서 목포가 문화 항구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를 우리 목포의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으로 끌고 가겠다. 앞으로 목포에는 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26개 사업에 모두 20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근대 역사 문화 자원과 세발 낙지, 홍어 등 먹거리가 풍부한 목포시는 앞서 전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남영 선생, 또 김시스터스, 우리 남진으로 이어지는 근대 대중음악의 산실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소재로 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그런 면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대항해 시대를 열어 뒤떨어진 지역 경제의 발전과 하급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코레일이 설 연휴 열차 승차권을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으로 사전 판매합니다. 예매 대상은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엿새간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입니다. 첫날인 11일에는 경로자와 등록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만으로 대상으로 판매하며 12일과 13일에는 모든 국민이 승차권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전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3,500만 명의 보험료가 새해 평균 14.2% 오릅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9년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과 2017년까지 판 2세대 보험료가 내년에 평균 16%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한 3세대 실손보험은 2년 동안 적용됐던 한시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평균 8.9% 비싸집니다.
1세대와 2세대 상품의 갱신 주기가 3년에서 5년이어서 연간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만큼 내년에 갱신 주기가 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많게는 50% 이상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제도가 적지 않게 바뀝니다. 특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데요. 변화하는 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은행권 DSR 40%가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을 때까지로 DSR 규제가 확대됩니다.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진 2억 4천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해 1억 4,200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1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저축은행과 카드회사 등 이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지금의 이제 매수 가격 수준에서는 쉽게 거래에 나서기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DSR 규제랑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거래가 더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매물이 쌓이는 효과들을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축소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상가 겸용 주택이라고 해도 비과세 대상이 줄어들고요. 수도권 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수 토지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올해는 세금뿐만 아니라 금융 등 다양한 측면의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대형 변수가 있습니다. 오는 3월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인데요. 유력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만큼 제도의 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누리호 발사는 우리나라 우주기술 독립의 길을 열었는데요. 올해는 누리호도 2차 발사에 나서고 우리나라가 만든 달 궤도선이 발사됩니다. 자체 발사체 기술의 완성과 외계 탐사의 시작이란 점에서 한국 우주기술이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조립된 한국형 달 궤도선 본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5개의 탑재체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탑재체 하나가 실립니다. 발사는 오는 8월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에 실려 달로 향합니다. 달 궤도 도착은 12월, 무려 4개월이나 걸립니다. 달에 보면 영구 음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에 그려서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거를 촬영할 수 있는 다른 출연연이나 심지어 대학교도 참여하고 있고 그 각각의 그 임무 자체는 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달 궤도선은 우리가 만들고 나사는 궤도선을 달로 보낸 뒤 통신으로 조종하며 활용하는 일을 맡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 궤도에서 벗어나 우주 탐사에 나서는 첫 이정표입니다. 달 궤도선이 발사되기 전 누리호가 2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은 밝혀졌지만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 탱크가 고정장치에서 이탈하여 산화제 탱크 내부 구조물과 충돌하고 산화제 탱크의 균열이 발생하여 산화제가 누출된 것입니다. 발사는 애초 예정했던 5월이 아닌 하반기로 2달 정도 미뤄집니다. 2차 발사에는 실제 작동하는 초미니 위성이 실립니다. 한국형 GPS로 불리는 KPS 사업도 올해 상반기에 착수됩니다. 8개의 위성을 한반도 위에 띄워 위치 정보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6호가 발사되는 등 2022년 새해에는 한국 우주개발사에 의미가 큰 중요한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호랑이해를 맞아 뜻깊은 책들이 관심을 끕니다. 박수용 다큐멘터리 감독이 시베리아 호랑이와 보낸 마지막 1년을 기록한 책을 10년 만에 선보였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다양한 상징을 집대성한 첫 호랑이 사전도 출간됐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10년 전 화제작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의 속편 꼬리로 돌아온 박수용 감독. 그는 이미 다큐멘터리 대신 호랑이 보호 활동과 자연문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새 책은 수컷 우두머리인 왕대 자리에서 내려온 시베리아 호랑이 꼬리와 보낸 마지막 1년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27년에 걸쳐 2만 시간 넘게 호랑이를 추적해 다큐 영상에 담아냈던 저자는 운명적으로 만난 이 호랑이의 만년을 관찰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간과 다른 종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종을 떠나서 어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방식이 저는 결국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011년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보호협회를 공동 설립한 저자는 지금도 연해주 라조 보호구에서 활동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 작품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호랑이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호랑이들이 70%가 자연사가 아니라 사고사라 죽어요. 제가 이 책에서도 이 호랑이, 이 왕대였던 호랑이만큼은 삶을 자기 종족의 호랑이 종족의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마감하기를 바랐어요. 저자는 호랑이의 삶에 개입하지 않은 채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체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색을 이어갑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내 첫 호랑이 사전을 발간했습니다. 단군 신화부터 평창올림픽의 수호랑까지 생활 속 호랑이의 상징을 망라했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문화 속에 다채롭게 깃들어져 있는 호랑이의 상징에 대한 해설서로 우리나라 최초의 호랑이 상징 사전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생태, 변천사와 함께 다양한 상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외교적 보이콧 등 각종 우려 속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평창 때보다 낮은 15위권이 목표인데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목표는 금메달 1개에서 2개. 순위는 15위권으로 7위였던 평창올림픽보다 확 낮췄습니다. 입상 가능성 1순위는 전통의 메달밭, 쇼트트랙입니다.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심석희 대신 최민정이 팀을 이끌 전망입니다. 하계 선수들처럼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성적까지 보여드리면 너무 좋지만 단비 같은 소식 그리고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링은 마지막 출전권을 따낸 팀팀이 2회 연속 메달에 도전합니다. 스노보드 시즌 랭킹 포인트 1위인 배추보이 이상우도 기대됩니다. 코로나와 전쟁 중에도 중국은 자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림픽 준비에 한창입니다. 선수촌에는 골판지 침대로 논란을 빚은 도쿄 때와 달리 전동 침대가 등장했습니다. 흥행카드인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고 알파인 최강자 미국 시프린이 확진 사실을 알리는 등 코로나19 관련 우려도 커지는 상황.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외교적 보이콧 선언이 잇따르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베이징 올림픽은 다음 달 4일 그 막을 올립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각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2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접경 지역 병력 증강 상황을 논의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관여 방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소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 시 양국 관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산불이 크게 번져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산불로 최소 주민 6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마에 휩쓸린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마을입니다. 어둠 속에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불길에서 나온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날이 밝은 뒤 불에 탄 주택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주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둥만 남았으며 주차돼 있던 차량도 골경만 유지했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빨리 크게 번진 겁니다. 가옥 수백 채가 불에 타고 수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에는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Very unusual burn pattern. And the other unusual factor is just as in the blink of an eye. This was a disaster in fast motion, all over the course of half a day. Nearly all the damage. 미국 연방재난관리청도 소방팀을 위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일대에 기록적인 폭풍이 닥쳐왔다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대 시속 160km의 돌풍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를 밑도는 낮은 습도와 오랫동안 계속된 가뭄이 결합하면서 벌판 곳곳에서 발생한 작은 산불들이 급속히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서부 산불이 과거엔 특정 계절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1년 내내 지속하는 위협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주도인 퀘타의 과학대 정문 인근에서 현지 시각 30일 밤 9시 40분쯤 사제 폭탄이 터져 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폭발로 이 대학의 종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돌아가던 학생과 이슬람 정파인 자미아트 울레마-에 이슬람 소속 당원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미리 설치된 폭발물이 원격 조정에 의해 터진 걸로 보인다며 적어도 1.5kg 이상의 폭발물이 사용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맞댄 발루치스탄과 그 인근 지역은 발루치스탄 해방전선 등 분리주의 무장 반군과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이 잦은 곳입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충남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입니다. 앞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던 소방당국은 인접지역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2단계로 대응 단계를 상향했습니다. 현장에는 헬기 2대도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불길과 함께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고 있는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린다는 목격자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화재 당시 공장에는 소수의 관리 인력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새희망 새 출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